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58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치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치상권 제22강 법정치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6번째 강의로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 건물은 법정치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Q&A 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치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요지를 질의응답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 쟁점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강의의 제목에 대한 해답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핵심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보시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될 때 신축 건물은 법정치상권이 인정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2002년 이전 판결까지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는 지금까지의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02년 이전 판결에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는데 200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것을 뒤엎고 토지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판결 쟁점을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K은행에서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저당권자인 K은행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멸시를 시켰어요. 멸시를 시킨다는 얘기는 건물도 없어지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그 자리에 건물을 또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완공한 다음에 K은행에,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건물 저당권 설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후에 K은행이 갑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토지를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지상 건물의 소유자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갑이 신축한 건물은 을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법정치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200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판결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판결의 핵심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신축 건물을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구 건물과 똑같이 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왔는데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권으로 설정한 후에 건물 소유자가 건저당권자인 K은행에 아무 말 없이 그 건물을 멸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토지 소유자가 다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신축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은행 등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진행되어서 한 사람이 낙찰받을 것으로 보고 법정 지상권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온전한 환가 가치로 평가해서 담보 활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 저당권의 목적물인 구 건물을 멸실하면서 담보 가치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상의 신축 건물에까지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준다면 건물의 법정 지상권으로 토지 낙찰자의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토지가 저가 낙찰될 것이 확실하여 저당권자가 불측의 심각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지상의 건물을 저당권자에게 아무 말 없이 건물 소유자가 멸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똑같은 건물을 졌어요. 이럴 경우에 그 신축된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시 이유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저당권으로 설정을 해서 담보 활용을 했을 때는 그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실행을 해서 그 낙찰자는 똑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를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온전하게 환가 가치를 감안해서 담보 활용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 신축된 건물에까지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멸실되면서 건물의 가치가 없어졌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축된 건물에까지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토지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이 지상이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 그 물건 때문에 건물 때문에 토지가 저가 낙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판결이 유지가 됐었는데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부터는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변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22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6번째 판례 해설로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멸실하고 그곳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23강에서도 계속해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 해설 목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6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